자, 오늘의 헬스 토픽은요, 네, 계속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병이 이런 대사질환들 중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어떤 다른 질환들과의 연관성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인분들의 어떤 한 10명 중 한 분 정도가 이렇게 앓고 계신 그런 질환들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그 국제 당뇨병 연맹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대상 이렇게 계속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6년에 비해서 2019년도 이 당뇨병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적 지출을 하는 그런 어떤 비용을 따진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200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320억 달러, 하나로 치면요 무려 278조입니다. 278조. 이 정도였던 경제적인 지출이 당뇨병만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해가지고요. 한 13년 사이에 약 한 3.27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약 7,6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한 910조 원 정도 되죠. 엄청난 그 액수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어떤 이제 당뇨로 인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당뇨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어떤 유전적인 그런 어떤 질환, 이게 사실 이 인간의 유전이라는 게 뭐 한 세대가 거의 저희가 한 70, 80년을 본다 그러면은 그게 수세대, 뭐 수세대도 뭐 수십 세대, 뭐 적어도 한 몇만 년은 흘려야지 이렇게 유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건데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당뇨병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뭐 유전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바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당뇨에 대한 그런 유병률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고, 네, 그리고 어떤 이 당분의 섭취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즉 우리의 습관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런 당뇨병이 계속 증가되면서 이 당뇨로 인한 그런 어떤 그 비용 지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후가 되면은 약 한 8.6%가 증가해서 거의 1,000조에 가깝게 이렇게 될 거라고요. 2045년이 되면은 약 한 1,014조 원 정도,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당뇨병에 이제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비용이라고 됩니다. 사실 뭐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는 게 결국 바람직한 일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당뇨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당화 혈색소 또는 어떤 이런 당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 한 번쯤을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약과 그 다음에 주사 이런 것들로 결코 당뇨병을 완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관리,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최소한 관리는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떤 관리책은 자칫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인슐린을 맞고 있으니까 괜찮아 해서 뒤돌아서서 다시 탄산음료 드시고 다시 음주하시고 이렇게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약이 들어가도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에 절대 의존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는요 내 몸과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이 있으신 분과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꼭 여쭤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어 보시냐고, 집에서 규칙적으로 혈당을 재어 보시냐고. 그런데 의외로 혈당과 혈압을 직접 측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약을 처방을 받으러 가시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실 때만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거는 결국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주인이 아니라 내 건강을 병원이나 아니면 의사한테 그냥 내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옷을 이렇게 사러 가시잖아요. 옷을 사러 가실 때도 어떻게 이 옷을 입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한테 잘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건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심하시냐는 거죠. 그러니 내 건강이 있어야 내 가족도 행복할 수가 있고 남은 내 삶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의 건강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내 건강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은 그것을 대해 가지고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 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헬스 토픽은요, 여기까지고요.